맨해튼 월마트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달걀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아침 식탁을 포기했고 빵 공장은 문을 닫았으며 급기야 펜실베이니아에선 달걀 10만 개를 훔쳐간 도둑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국 농무부 작전실에 한 줄기 희망처럼 등장한 이름. 한국이요? 한국이 달걀을 수출한다고요? 그 순간 미국 전체의 시선이 서울로 쏠렸습니다. 좁은 땅, 작은 나라. 하지만 전 세계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이 나라는 기술과 위기 대응력에서 세계 최정상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달걀이 세계 질서를 뒤흔들게 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농무부 국제무역 담당 케이트 존슨입니다. 그날 아침 7시,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전화를 받았어요. 케이트, 긴급 상황이다. 달걀이 없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장관님이 이렇게 다급한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달걀이 없다고요? 미국이 달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장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케이트, 농담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당장 CNN 틀어봐.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저희 나라 전역에 조류독감이 퍼지면서 산란개 3,30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3,300만 마리라고요. 텍사스주 전체 인구보다 많은 닭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뉴욕 맨해튼 월마트에 갔더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달걀 진열대가 완전히 텅 비었어요. 아예 없다고요. 평소에 한 달러 50센트 하던 달걀 12개짜리 한 판이 4달러 15센트까지 치솟았죠. 무려 3배 가격입니다. 제가 직접 본 광경을 설명드릴게요. 월마트 계산대에서 한 아주머니가 달걀 한 판 들고 계산원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달걀 가격이야? 내가 착각한 거 아니지? 계산원도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어요. 달걀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그린캐슬에서 달걀 10만 개를 도둑맞는 사건이 터졌어요. 피해 금액만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달걀 도둑이라니.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 봤어요. 범인들이 냉장 트럭을 부수고 유기농 달걀을 몽땅 훔쳐간 거예요. 마치 금고털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이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부족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라는 걸요. 백악관에서는 매일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경제학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하더군요. 달걀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제빵업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빵값도 오르고 결국 전체 물가가 폭등해요. 정말 무서운 얘기였죠. 달걀 하나가 미국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케이트, 당신이 해결해야 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장관님의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어디서든 달걀을 구해와라. 저는 즉시 유럽에 연락했어요. 폴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까지 모조리 뒤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미안해요. 우리도 부족해요. 유럽연합도 조류독감으로 난리예요. 프랑스 농무부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유럽 달걀 도매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까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달걀 때문에 다른 나라에 구걸하고 있다니요. 그때 제 부하 직원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한국은 어때요? 한국이요? 솔직히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이 달걀을 수출하는 나라인지도 몰랐거든요. 한국하면 삼성, 현대, BTS, 오징어 게임 정도만 떠올랐어요. 마이클, 지금 농담할 때야? 아니요, 진짜입니다. 한국은 조류독감 방역에 성공했다고 하던데요. 마이클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한국은 하루에 4천만 개의 달걀을 생산한답니다. 그것도 첨단 방역 시설로요. 정말일까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 연락해보세요. 장관님도 마지막 카드로 한국을 택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죠. 임무는 하나. 미국 국민의 아침 식탁을 구하는 것. 비행기 안에서 한국 자료를 쭉 읽어봤어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면적이 우리 인디애나주보다 작은데도 달걀 자급률이 100%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스마트팜 기술로 조류 독감 차단에 성공했다고 했어요. 승무원이 기내식을 주는데 한국식 비빔밥이었어요.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제발 한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저 멀리 한국이 기다리고 있겠죠. 옆자리 승객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실례지만 혹시 한국일로 가시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한국 농업 자료를 보고 계시길래요. 혹시 달걀 관련 일이신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달걀이 부족해서요. 그 승객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아, 그러시구나. 한국 달걀은 정말 좋아요. 제가 미국에 10년 살았는데 한국 달걀이 훨씬 맛있어요. 미국도 이제 한국 달걀 먹게 되겠네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정말 이 나라에서 미국을 구할 수 있을까? 공항이 엄청 크고 깨끗하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빨랐고 짐도 금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그리고 제가 곧 목격할 기적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죠. 공항 도착홀에서 나오자마자 한국농식품부 김진호 과장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손에는 영어로 미즈, 케이트 잔선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케이트 과장님,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김 과장의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를 보며 저는 즉시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것 같다는 느낌을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달걀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혔어요. 제빵업체들이 문 닫고 식당들이 메뉴를 바꾸고 있어요. 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뉴스로 계속 봤습니다. 정말 심각하더군요. 펜실베이니아 달걀 도난 사건도 보고 월마트 진열대가 텅 빈 것도 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김 과장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차 안에서 김 과장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케이트 과장님, 한국은 2003년부터 조류 독감과 싸워왔어요. 그때마다 방역 기술을 발전시켰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차단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나요? 내일 아산에 있는 계림 농장을 방문해 보시죠.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서울 시내 호텔에서 저는 미국 본부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다는 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월 1억 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안도가 묻어났어요. 케이트, 당신이 정말로 미국을 구할 수도 있어. 최선을 다해줘. 온 국민이 당신을 믿고 있어. 전화를 끊고 호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네온 사인으로 반짝였어요. 63빌딩, 롯데타워, 한강이 보이더군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내일이면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어떨까요? 한국의 달걀 농장은 정말 미국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달걀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충남 아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김진호 과장이 운전하면서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케이트 과장님, 우리가 가는 계림 농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입니다. 완전 자동화 시설에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농촌 풍경이 펼쳐졌어요.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미국 중서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긴급 전화였어요. 케이트,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차분하신 분인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까지 치솟았어. 달걀값 폭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제가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김 과장도 들을 수 있게 했어요. 계란값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국민 대출이자도 오릅니다. 지금 이 협상은 단순히 식품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안보 문제라고요. 김 과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달걀 때문에 금리까지 오른다고요? 맞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 달러 가치도 흔들리고 전 세계 경제에 파장이 갈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였죠. 작은 달걀 하나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 과장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케이트 과장님, 이제 이해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말이에요. 한편 그때 서울 농식품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1억 개씩 달걀을 달라고 해요. 담당자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억 개요? 우리 하루 생산량이 4천만 개인데 한 달이면 12억 개 생산하는데 그중 1억 개라면 계산해보니 우리 월 생산량의 8% 정도입니다. 그게 가능한 양인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송 장관이 물어보셨어요. 무슨 문제죠? 다른 나라들 상황을 보세요. 담당자가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브라질은 자국 달걀값이 50% 올라서 수출 여력이 없어요. 터키는 정부가 수출세를 25% 매겨서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때요? 더 심각해요. 프랑스는 지난달에만 200만 마리를 살처분했어요. 독일도 150만 마리, 네덜란드도 100만 마리를 처분했죠. 송 장관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에 달걀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입니다, 장관님.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운명이 우리나라에 달려있다니요. 그때 저는 계림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농장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단 입구부터 달랐어요. 거대한 스테인리스 철문이 있고 보안시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마치 반도체 공장 같았어요. 케이트 과장님, 이제부터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장 직원이 완전 방역복을 건네주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는 하얀 방역복이었어요. 신발도 갈아 신으시고 손 소독도 하시고 샤워도 해야 해요. 이게 다 방역을 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 하나라도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2003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왔어요.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미국 농장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3단계 소독을 거쳐서 농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컴퓨터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온도, 습도, 공기질, 사료 공급량, 물 공급량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화면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1동, 2동, 3동. 각 계사별로 온도가 다 나와 있고 닭 한 마리당 사료 섭취량까지 계산되고 있었어요. 하루에 달걀을 몇 개나 생산하나요? 여기서만 20만 개 정도 나와요. 20만 개라니. 그것도 하루에요. 농장주 이철수 대표가 저를 직접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케이트님, 우리 농장이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이건 농장이 아니라 첨단 공장 같은데요? 이 대표가 자랑스럽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스마트팜이라고 불러요.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거죠.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 기술을 농업에도 적용했어요. 달걀 포장 라인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경이로웠어요. 달걀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크기별로 분류되고 무게별로 등급이 매겨지고 포장되고 라벨까지 자동으로 붙여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자동화 시설은 보기 힘들어요. 한국은 좁은 땅에서 최대 효율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혁신에 목숨을 걸어요. 그때 갑자기 이 대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계림농장입니다. 통화를 하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케이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미국 바이어들한테서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달걀 수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정말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에 달걀을 수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미국 전역의 식품업체들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조지아주 애틀랜타 대형마트에서도 연락 왔고 텍사스 휴스턴 제빵업체에서도 연락 왔어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한인마트에서는 한국 달걀만 찾는다고 하네요.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어요. 장관님, 한국 농장 수준이 상상 이상이에요. 정말? 어느 정도인데?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역 시스템이 군사시설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린스 장관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어요. 언제부터 가능해? 농장주 말로는 이번 주부터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김 과장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케이트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 정부도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이요? 국내 여론 때문이에요. 벌써 온라인에서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 댓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우리 달걀을 미국에 헐값에 팔아야 하나? 미국이 필요할 때만 한국 찾네 우리 물가는 어떻게 하고? 정말 따끔한 댓글들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어요. 어떤 댓글이요?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거 멋있다. 이제 한국도 강국이구나. 달걀로 외교하는 시대가 왔네. 상반된 반응이었죠. 그때 이 대표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케이트님, 저는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세요? 한국 농업이 세계 무대에 나설 수 있는 기회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K-팝으로만 유명했잖아요. 이제 농업도 K-푸드로 세계에 알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라는 걸요. 농장을 둘러보고 나서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 과장이 말씀하셨어요. 케이트 과장님, 내일 농식품부 장관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말요?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달걀 생산 능력, 첨단 방역 시스템, 그리고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대량으로 달걀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시스템은 우리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추신을 달았어요. 하지만 한국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농식품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3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이더라고요. 미국 농무부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규모였어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저를 직접 맞아주셨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케이트 과장님, 어제 계림농장 방문은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농장이 아니라 첨단 연구소 같더라고요. 송 장관이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우리는 좁은 땅에서 최대 효율을 내야 하거든요. 회의실에 앉아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국 달걀 생산량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지금 미국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대형 화면에 띄웠어요. 미국 달걀값 급등 그래프, 조류 독감 피해 현황,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펜실베이니아 달걀 도난 CCTV 영상까지요. 이게 정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송 장관이 영상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달걀을 금고에서 금괴 훔치듯이 가져가네요. 네, 미국에서 달걀이 완전히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때 김진호 과장이 최신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장관님, 어제 뉴욕 달걀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12개들이 한 판이 4달러 65센트까지 올랐어요. 송 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리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우리 돈으로 6,800원이네요. 우리는 지금 3,200원 정도인데.
2배가 넘어요. 정말 엄청난 차이였어요. 그런데 케이트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정말 도움이 안 되나요? 김 과장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해 드렸어요. 브라질은 자국 달걀값이 60% 올라서 수출금 지령을 내렸어요. 터키는 정부가 수출세를 30%나 매겨서 사실상 수출을 막고 있죠. 유럽은 어때요? 더 심각합니다. 프랑스가 지난주에만 300만 마리를 살처분했어요. 독일은 200만 마리, 네덜란드는 150만 마리를 처분했습니다. 송 장관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장관님.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운명이 정말로 이 작은 아시아 국가에 달려있다니요. 그때 갑자기 송 장관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장관님,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중국 농업농촌부에서 한국이 미국에 달걀을 수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수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즉시 긴장했어요. 중국이 끼어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중국 상황은 어떤가요? 김 과장이 자료를 찾아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중국도 조류 독감이 심각해요. 지난달에만 1천만 마리를 살처분했어요. 게다가 중국 달걀은 미국 FDA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죠. 왜요? 식품 안전 기준이 다르거든요. 한국은 이미 미국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지만 중국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송 장관이 웃으시더라고요. 중국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때 제게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케이트,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무슨 일이죠? 뉴욕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달걀값 폭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면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빠졌어. 제가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한국 측에서도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까지 올랐어.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송 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게 계속되면 달러 가치도 흔들리고 전 세계 경제에 파장이 갈 거야. 이건 더 이상 식품 문제가 아니라 금융 안보 문제야. 전화를 끊고 나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송 장관이 깊게 생각하시더니 결단을 내리셨어요. 케이트 과장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째,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해야 해요. 우리가 헐값에 팔 수는 없어요. 당연합니다. 둘째, 물량은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해요. 갑자기 많이 보내면 우리 국내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셋째,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한미 농업 협력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장관님, 미국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한미 농업 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송 장관이 김 과장에게 지시하셨어요. 김 과장, 계림농장에서 시범적으로 월 500만 개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전국 농장들 수출 의향도 조사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때 농장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철수 계림농장 대표였습니다. 케이트님, 정말 대박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어요. 조지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까지. 정말이었어요. 한국 달걀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폭발적이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한인마트에서는 한국 달걀만 전용 코너를 만들겠다고 하고 뉴욕 맨해튼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코리안 에그 메뉴를 개발하겠다고 해요. 송 장관이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예상 밖이네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수요가 넘쳐나는군요. 제가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어요. 장관님, 대성공이에요. 한국이 전폭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정말? 언제부터 가능해? 이번 주부터 시범 수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엔 월 500만 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갈 예정이에요.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의 목소리에 환희가 묻어났어요. 케이트, 당신이 정말로 미국을 구했어. 트럼프 대통령께도 즉시 보고 드릴게. 그런데 그때 김 과장이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케이트 과장님,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요? 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자기들도 미국에 달걀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송 장관이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조류 독감 때문에 자국 생산도 부족한데요. 김 과장이 자료를 보여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작년에 1,500만 마리를 살처분했어요. 지금 일본 달걀 값이 우리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왜 수출한다고 하는 거죠? 한국이 주목받으니까 질투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정말 한국이 성공하면 옆에서 시비를 거는 게 일본의 특기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부산항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첫 번째 미국 수출용 달걀이 선적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부산항에 도착하니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세계 6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구답게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계림농장에서 온 냉장 컨테이너가 도착했어요. 20톤, 33만 5천 개의 달걀이 특수 포장되어 있었죠. 각 달걀 상자마다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태극기 스티커도 붙어 있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철수 농장 대표가 뿌듯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농사짓으면서 미국에 수출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달걀이 태평양을 건너간다니. 컨테이너가 크레인에 의해 선박에 실리는 걸 보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부산항 관계자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배는 12일 후에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거기서 냉장 트럭으로 미국 전역에 배송될 거예요. 12일이면 달걀이 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 컨테이너는 특수 냉장 시설이에요. 온도를 섭씨 2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서 30일까지도 신선도를 보장해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CNN 뉴스 알림이 왔어요. 한국, 미국 달걀 위기 해결사로 나서다. 기사를 읽어보니 미국 언론들이 한국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이 미국을 구했다. 스마트팜의 나라 한국, 조류 독감 방역 모범 사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국과 일본 언론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중국 언론은 한국 달걀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기사를 냈고,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을 이용해 농업 강국인 척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김 과장이 그 기사들을 보여주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늘 그래요. 한국이 잘 되면 못 견뎌 하는 게 저 나라들 특징이에요. 배가 부산항을 떠나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달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미국에 긴 보고서를 보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과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과의 이번 협력이 단순한 위기 해결을 넘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백악관에서요. 케이트 과장, 나는 도널드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님, 영광입니다. 케이트, 좋은 일 하고 있다고 들었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인가요? 가격이야. 한국 달걀이 너무 비싸다는 보고를 받았어.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 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격 문제를 제기하신 거였어요. 대통령님, 하지만 한국도 시장 가격으로 해달라고. 케이트,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 아니야? 한국한테 그렇게 말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어떻게 한국 측에 이 얘기를 꺼내야 할까요? 한국 농식품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송미령 장관님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케이트 과장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김진호 과장이 한국 인터넷 뉴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왜 우리 달걀을 미국에 싸게 팔아야 하나? 미국이 필요할 때만 한국 찾는다. 우리 계란값도 오르고 있는데 왜 수출해? 또 봉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따끔한 반응들이었어요. 송 장관이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케이트 과장님, 솔직히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그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내용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장관님, 사실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격을 좀 더 낮춰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송 장관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가격을 더 낮추라고요? 네. 위기일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라고 하시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어색한 침묵이었죠. 그때 갑자기 김 과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급한 전화 같았어요. 네, 김진호입니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 과장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장관님, 큰일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요? 김 과장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국이 달걀을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한다. 위기일 때 친구를 돕는 게 진짜 우정 아닌가? 한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이다. 합리적인 가격을 기대한다. 송 장관이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트위터로 압박을 하다니. 저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장관님 죄송해요. 제가 대통령님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케이트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어려워져요. 그때 또 다른 악재가 터졌어요. 중국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중국도 미국에 달걀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가능하다. 일본도 뒤따라 성명을 냈어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의 고품질 달걀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겠다. 정말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송 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케이트 과장님, 이제 우리도 생각해봐야겠어요. 정말로 이 거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국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관님, 잠깐만요. 제가 워싱턴에 직접 연락해 볼게요. 저는 즉시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에게 전화했어요. 장관님, 상황이 안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때문에 한국 측이 반발하고 있어요. 아, 그 트윗 말이야? 대통령님이 좀 성급하셨나 보네. 한국이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지. 다른 대안이 없잖아. 중국과 일본이 끼어들려고 해요. 케이트, 중국이나 일본 달걀로는 안 돼. 품질도 문제고 인증도 안 되어 있어. 한국을 잃으면 정말 큰일이야. 그때 롤린스 장관이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케이트, 내가 한국에 직접 가볼까? 정말요? 응. 이 문제는 장관급에서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아. 한국 측에 롤린스 장관의 방안 제안을 말씀드리니 송 장관이 조금 누그러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죠. 장관끼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국내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한국 국회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질타했어요. 지금 국내 달걀값이 30% 올랐어요. 그런데 왜 미국에 수출하나요? 국민들은 비싼 달걀을 사 먹고 미국은 싼 달걀을 먹는 게 맞나요? 농식품부 차관이 답변하기 곤란해하더라고요. 그게 국제협력 차원에서. 국제협력이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적 있나요? 한미 FTA 때는 우리 농업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나요? 정말 따끔한 지적이었어요. 언론도 갈라졌어요. 보수 언론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진보 언론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 협상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한국 달걀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CNN에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LA 한인마트에 한국 달걀이 입고되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국 달걀을 사기 위해 새벽 6시부터 줄을 섰어요. 한국 달걀은 노른자가 더 진하고 맛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달걀을 먹을 수 있겠어요.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한국 달걀이 12개에 $6였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매진됐다는 거예요.
미국 달걀보다 비싼데도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요? 송 장관이 놀라시더라고요. 네, 품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도 비싸도 사겠다는 거예요. 그때 롤린스 장관이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인천공항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정말 진중한 분이시더라고요. 송 장관님, 이번 일로 양국 관계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직접 왔습니다. 롤린스 장관님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과 상호 존중하는 협력입니다. 송 장관이 조금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롤린스 장관이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이번 협력을 단순한 긴급 수입이 아니라 한미 농업 전략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면 어떨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미국에도 도입하고 미국의 대규모 농업 노하우를 한국과 공유하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가격 문제는 시장 가격으로 하되 미국이 한국 농업 기술 도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송 장관이 만족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하시죠. 단순한 달걀 수출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봅시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공식 합의서에 서명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양국 농업부 장관이 직접 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한미 농업 전략 파트너십 협정. 정말 멋진 이름이었어요. 조인식이 끝나고 나서 롤린스 장관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케이트, 당신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 정말 고마워. 장관님,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냥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한국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김진호 과장이 송별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국식 정식이었는데 당연히 달걀찜도 나왔어요. 케이트 과장님, 이 달걀찜이 바로 한국 달걀로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었어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죠. 한국 달걀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위기에서 시작된 협상이 결국 양국의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거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농무부 청사에서 놀라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케이트, 한국 달걀 반응이 폭발적이야. 마케팅팀 책임자 데이비드가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인데요? LA, 뉴욕, 시카고, 휴스턴 4개 도시에서 테스트 판매를 했는데 첫날 만에 완판됐어.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게 신기한 거야. 미국 달걀보다 30% 비싼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더라고. 데이비드가 소비자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달걀은 노른자가 정말 진해요. 맛도 완전 다르고요. 이런 달걀은 처음 먹어봐요.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비싸도 가치가 있어요. 앞으로 한국 달걀만 사려고요.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케이트? 백악관 무역 담당 피터 나바로야.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무역 보좌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바로 보좌관님. 케이트, 한국 달걀 건 잘 처리했어.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인가요? 중국이 우리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때렸어. 우리 대두 수출이 40% 줄었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셨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얼마나요? 60%야.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이야. 나바로 보좌관이 설명해 주는데 중국이 한국을 거쳐서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한국 달걀도 중국 것이 섞여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완전히 한국산이에요. 제가 직접 농장까지 가서 확인했어요. 그럼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달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진호 과장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케이트 과장님, 대박 소식이에요. 한국 달걀이 미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정말이었어요.
뉴욕 맨해튼의 고급 슈퍼마켓 홀푸즈에서 한국 달걀을 K-에그 프리미엄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격도 놀라웠어요. 12개에 $8 99센트였어요. 미국 일반 달걀의 2배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매진됐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롤린스 장관도 놀라워하시더라고요. 한국이 달걀로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어낸 거야. 정말 대단해.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 예상치 못한 반격이 들어왔어요. 중국 관영 언론에서 한국 달걀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한국은 좁은 땅에서 집약적 농업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량이 많다. 한국 달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위험이 높다. 완전히 가짜뉴스였어요. 김 과장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케이트 과장님,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데요? 한국 달걀이 위험하다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요. 일본 언론도 가세하고 있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경쟁에서 밀리니까 이런 더러운 수법을 쓰는 거였어요. 대응 방안이 있나요? 우리 정부에서 공식 반박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FDA에도 공식 확인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미국 FDA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한국산 달걀은 모든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품질 또한 우수하다. 중국의 허위 정보 공세가 일단 막혔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올린 거예요. 한국 달걀이 너무 비싸다. 미국 농민들도 고려해야 한다. 수입 달걀의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관세를 매기면 한국 달걀의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거든요. 급히 한국에 연락했어요. 김 과장님, 큰일 났어요. 트럼프가 달걀 수입 관세를 검토한다고 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수출이 막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 측도 비상이 걸렸어요. 송미령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지금 미국 달걀 농가들이 한국 수출에 반발하고 있어요. 김 과장이 미국 현지 상황을 보고했어요. 아이오와 오하이오 등 달걀 주산지 농민들이 한국 달걀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달걀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예요. 미국 달걀 생산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거든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었어요. 케이트, 지금 의회에서 난리야. 무슨 일인가요?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달걀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 농민들 표심 때문이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한국 달걀을 좋아하잖아요. 그건 도시 소비자들 얘기고 농촌 지역 표가 더 중요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이거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치적 고려 때문에 경제적 논리가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미국의 대형 식품업체들이었어요. 크래프트, 제너럴 밀스, 켈로그 등 대형 식품회사 CE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 달걀은 우리 제품 품질 향상에 필수적이다. 관세를 매기면 미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가세했어요. 한국 달걀은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이다.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갈린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유명한 셰프들이 한국 달걀을 지지하고 나선 거예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달걀로 만든 요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노른자의 풍미와 색깔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유명한 베이킹 셰프도 한국 달걀을 극찬했어요. 한국 달걀로 만든 케이크는 텍스처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 한국 달걀 없이는 베이킹을 할 수 없어요. 미국 언론들도 분열됐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 달걀이 미국 요리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사를 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 논조의 기사를 냈어요.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케이트 과장님, 유럽에서도 한국 달걀을 수입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요? 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걸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한국 달걀이 글로벌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대통령님, 한국 달걀 관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이야. 한국 달걀도 정말 훌륭해. 내가 직접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관세는 매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공정한 무역을 원해. 한국이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까 관세는 필요 없어.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 밤 김 과장에게서 축하 전화가 왔어요. 케이트 과장님, 대성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포기를 선언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미국 내 한국 달걀 주문량이 한 달에 2천만 개로 늘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K-에그가 미국에서 정식 상표로 등록됐어요. 이제 한국 달걀의 공식 브랜드가 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위기에서 시작된 작은 협력이 이렇게 큰 성공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작은 달걀 하나로 미국 시장을 정복해버렸네. 한 달 후, 저는 뉴욕 맨해튼의 홀푸즈 매장에 있었습니다. 한국 달걀의 미국 성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입구 바로 앞에 K-에그 프리미엄 코리안 에그즈 전용 코너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한국 국기와 함께 최고 품질의 한국산 달걀이라는 영어 문구가 크게 써 있었어요. 마치 명품 코너 같았죠. 매장 매니저 존슨이 저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케이트님,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한국 달걀만 따로 찾아오는 고객들이 엄청 많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하루에 500판씩 들여와도 오후면 매진돼요. 고객들이 미리 예약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그때 한 고객이 다가왔어요. 중년의 백인 여성이었는데 한국 달걀을 한 알음 안고 있더라고요. 실례지만 이 달걀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제가 영어로 물어보니 그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마이갓,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 달걀로 케이크를 만들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노른자가 이렇게 진한 오렌지색이라니. 다른 고객도 끼어들었어요. 저는 한국 달걀로만 아침 식사를 해요. 맛이 정말 다르거든요. 좀 비싸지만 가치가 있어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한국 달걀이 12개에 $10 99센트였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고 있었어요. 미국 일반 달걀의 3배 가격이었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진호 과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케이트 과장님,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틱톡에서 한국 달걀 요리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었어요. 정말이었어요. 미국의 유명 요리 인플루언서가 한국 달걀로 만든 계란 후라이 영상을 올렸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거였어요. 영상 제목이 골던 에그 프롬 코리어 마이너스 you want to believe this color 이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진짜 달걀이야? 노른자가 마치 황금 같네. 한국 달걀 어디서 사는지 누가 알려줘. 내일 당장 한인마트 가야겠어. KOREANEGG, GOLDENEGG, KEGG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현상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케이트 과장님, 유럽에서도 난리예요. 어떻게요? 프랑스 미슐랭 스타 셰프가 한국 달걀을 극찬했어요. 요리 혁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이었어요. 일본 NHK 뉴스에서 한국 달걀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논조가 좀 이상했어요. 한국 달걀의 성공은 마케팅의 힘일 뿐, 실제 품질은 의문스럽다. 일본 달걀이 한국 달걀보다 우수하지만 홍보를 못했을 뿐이다. 정말 억지스러운 논리였어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중국 관영 언론에서 한국 달걀 열풍은 거품이라는 기사를 냈어요. 중국 달걀이 한국 달걀보다 훨씬 저렴하고 영양가도 높다. 미국이 한국 달걀에 속고 있다.
정말 질투심이 가득한 보도들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력입니다. 스마트팜, 정밀 방역, 품질 관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도 나와서 분석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달걀을 판 게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마케팅 사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케이트 과장님, 일론 머스크가 한국 달걀에 대해 트윗했어요. 일론 머스크까지 한국 달걀을 극찬한 거였어요. 테슬라 구내식당에서 한국 달걀을 쓰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트윗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왔어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한국 달걀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구글, 애플, 메타, 넷플릭스. 모든 대형 IT 기업들이 구내식당에 한국 달걀을 도입했어요. 한국의 혁신 기술로 만든 달걀을 혁신 기업이 쓰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였어요. 그러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도 따라했어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까지 한국 달걀을 도입했어요. 프리미엄 기업은 프리미엄 식재료를 써야 한다는 게 이유였어요. 정말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케이트 과장님, 백악관에서 연락 왔어요. 백악관에서요? 네, 백악관 국빈 만찬에 한국 달걀을 쓰고 싶다고 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어요. 백악관 공식 만찬에 한국 달걀이 사용된다니요. 마침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 환영 만찬에 한국 달걀로 만든 요리를 내놓겠다는 거였어요. 메뉴는 뭐예요? 한국식 달걀찜과 미국식 에그 베네딕트를 퓨전으로 만든 요리래요. 백악관 셰프가 특별히 개발했다고 해요. 정말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달걀로 표현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됐어요. 한국 달거기 백악관 국빈 만찬에 등장한다. 달걀 외교의 새로운 역사 K-푸드의 백악관 입성.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가자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 더욱 격해졌어요. 일본 정치인이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 달걀에 현혹되고 있다. 일본이 더 우수한 달걀을 생산하는데 홍보를 못했을 뿐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달걀 생산국이다. 한국 달걀의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으로의 한국 달걀 수출량이 한 달에 5천만 개까지 늘어났어요. 그것도 프리미엄 가격으로요. 수출액만 해도 월 1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성공이 다른 한국 농산물에도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김치, 고추장, 된장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K-푸드 열풍이라고 불렸어요. 한국 달걀의 성공이 한국 전체 농식품의 이미지를 끌어올렸어요. 김 과장이 분석해 주더라고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고품질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농촌 지역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케이트 과장님, 전국의 농장들이 스마트팜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말요? 네, 미국 수출 덕분에 농민들 소득이 늘어나니까 시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한국 농업이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미국 농업 전문가들이 한국에 연수를 오겠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농업 연수를요? 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정말 세상이 바뀐 거였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 농업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된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편지를 썼어요. 한국의 모든 농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의 정성과 기술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작은 달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농장에서 시작된 달걀이 이제 세계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백악관 이스트 윙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열리는 환영 만찬 준비를 참관하기 위해서였어요.
백악관 셰프 크리스토퍼가 저를 주방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케이트, 정말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어떤 메뉴인가요? 코리안 마이너스 어메리칸 퓨전 에그즈 베너딕트예요. 한국 달걀로 만든 완전히 새로운 요리죠. 요리를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식 달걀찜과 미국식 에그 베네딕트를 결합한 창작 요리였어요. 노른자 색깔 좀 보세요. 정말 황금 같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 달걀의 노른자가 마치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식해 보셨는데 인크레더블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백악관 직원이 급히 들어왔어요. 크리스토퍼 셰프,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죠? 중국 대사관에서 항해 전화가 왔어요. 백악관 만찬에 왜 한국 달걀만 쓰냐고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중국 달걀도 훌륭하니까 고려해달라고 하네요. 크리스토퍼 셰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 달걀은 미국 FDA 승인도 안 받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일본도 가세한 거였어요. 일본 대사관에서도 연락 왔어요. 일본 달걀이 한국 달걀보다 우수하다면서 항의했어요. 정말 질투심이 극에 달한 거였어요. 하지만 백악관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국빈 만찬 메뉴는 백악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 달걀은 품질과 안전성이 모두 검증되었다. 그날 저녁 역사적인 국빈 만찬이 열렸어요. 저도 특별히 초대받아서 참석할 수 있었어요.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는 200명의 귀빈들이 모였어요. 한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양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축하합니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농업 기술이 우리를 도와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대통령도 답사를 했어요. 작은 달걀 하나가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입을 떠서 드시더니 엄지를 척 올리셨어요. 인크레더블. 이 노른자 색깔 좀 봐요. 정말 골든 에그네요. 다른 참석자들도 감탄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달걀 요리는 처음이에요. 한국 달걀이 정말 특별하네요. 그런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제안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정말 뛰어나니까 미국 농민들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미 농업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국 대통령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달걀에 특별 관세 면제를 주기로 했어요. 앞으로 한국 달걀은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한국을 미국의 농업 혁신 파트너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이건 정말 대박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공식 농업 파트너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한국 대통령도 맞받아치셨어요. 한국도 미국 농민들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정말 윈윈하는 협력이었어요. 만찬이 끝나고 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케이트, 당신이 이 모든 걸 시작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대통령님,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하셨어요. 케이트, 당신을 한미 농업 협력 특별대사로 임명하려고 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영광이었어요. 만찬 소식이 전 세계에 보도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CNN 한국 달걀이 백악관을 정복했다. BBC 작은 달걀이 만든 큰 외교 로이터 K-푸드의 백악관 입성. 특히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달걀이 국빈 만찬 주인공 달걀 외교의 새 역사 K-농업의 세계적 인정. 하지만 역시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달랐어요. 일본 언론 미국이 한국에 속고 있다. 중국 언론 과대 포장된 달걀 외교.
정말 질투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유럽연합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온 거였어요. 한국 달걀의 유럽 수출을 허가해달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앞다퉈 한국 달걀을 수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케이트 과장님, 이제 정말 글로벌하게 되는군요. 김진호 과장이 흥분해서 전화하시더라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이 한국 농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구글 벤처스가 선언했어요. 한국 농업의 글로벌 확산에 동참하고 싶다. 아마존도 가세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소식은 한국에서 들려왔어요. 케이트 과장님, 한국 농촌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혁명이요? 젊은 사람들이 농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농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들이 농업 창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팜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밝아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긴 감상문을 썼어요. 작은 달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이 세계를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이었어요. 앞으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농업 강국, 기술 강국으로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기대됐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농업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한국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공항 곳곳에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농업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김진호 과장이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케이트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김 과장님,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아, 제가 농식품부 차관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었어요. 한국 달걀 수출의 공로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한국이 세계 1위 달걀 수출국이 됐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어요. 브라질을 제쳤다고요? 네,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이미 1위예요. 품질 프리미엄 덕분이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농촌 지역마다 첨단 스마트팜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마치 IT 단지 같았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들이 다 농장이에요? 네, 수직 농장이라고 해요. 좁은 땅에서 최대 생산량을 내기 위한 한국의 혁신 기술이죠. 정말 SF 영화 같았어요. 농업혁신센터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미국, 유럽, 호주,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농업 전문가들이 와서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케이트, 오랜만이야.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장관님도 오셨군요. 당연하지. 우리 농민들도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해. 정말 세상이 바뀐 거였어요. 미국이 한국에 와서 농업을 배우는 시대가 온 거니까요. 개소식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한국 농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함께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달걀에서 시작된 혁신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개소식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왔어요. 일본과 중국 대표단이었어요. 일본 농림수산성 차관이 한국 기술을 극찬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도 배우고 싶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하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도 한국과의 농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정말 반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센터 투어를 하는데 한국의 젊은 농업 CEO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팜 스타트업 골든 에그의 CEO 박민수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농업에 뛰어든 청년이었어요.
왜 농업을 선택하셨나요? 한국 달걀의 성공을 보고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어요. 이제 농업이 가장 혁신적인 산업이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회사는 AI로 달걀 품질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99.9% 정확도로 최고 품질 달걀만 골라낼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다른 청년 CEO도 만났어요. 저는 퓨처팜의 CEO 이지영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드론과 IoT를 결합한 완전 자동화 농장을 만들어요.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최고 품질의 달걀을 생산할 수 있어요.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100억 원 투자 제안이 와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남아서 K-농업을 키우고 싶어요. 정말 멋진 선택이었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만찬이 있었어요. 백악관 국빈 만찬의 한국 버전이었죠. 메뉴가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한미 우정 달걀찜, 글로벌 파트너십 달걀 비빔밥, 미래 농업 달걀 케이크. 모든 요리가 한국 달걀로 만들어진 창작 요리였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하셨어요. 한국 친구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작은 달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 대통령이 답사하셨어요. 미국의 믿음과 지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정말 뭉클했어요. 만찬 중에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 달걀이 UN 식량농업기구의 미래 식품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아프리카 기아 해결 프로젝트에 도입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만찬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한강공원에는 K-에그 머모리얼이라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작은 달걀이 세계를 바꾼 그날을 기념하며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념비 앞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외국분이시네요. 한국말 잘하시네. 감사해요. 혹시 이 기념비에 대해 아세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말해줬어요. 한국 달걀이 미국을 도와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도 농업하세요? 평생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농업이 이렇게 대단한 산업이 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손자가 농대에 가겠다고 해요. 예전 같으면 말렸을 텐데 이제는 응원해줘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계림농장을 다시 방문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을요. 이철수 대표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케이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대표님, 농장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정말 그랬어요. 농장 규모가 10배는 커진 것 같았어요. 지금 하루에 200만 개 생산해요. 미국, 유럽, 호주까지 수출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뿌듯한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제 아들이 농업을 이어받겠다고 해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아이가요. 이 대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예전 같으면 농업은 가난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일이 됐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농장을 둘러보는데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감사장이었어요. 계림농장의 이철수 대표에게 당신의 달걀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도널드 트럼프. 정말 역사적인 문서였어요. 농장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달걀 하나가 정말로 세계를 바꿨구나.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는 농업 강국이 됐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품질에 자부심을 갖게 됐고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차관이 말씀하셨어요. 케이트 과장님, 아니 특별대사님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한국의 힘이었어요. 하지만 케이트님이 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한미농업협력의 다리 역할을 계속하겠어요. 꼭 자주 오세요. 한국은 이제 케이트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내려다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농업 강국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